홍준표 대구시장 신공항 건설의 미래와 갈등 해소를 위한 전략 공개. 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대구 경북 TK 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문제와 관련하여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때로는 악역도 마다하지 않고 비판과 욕을 감수해야 한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결단력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이미지 정치를 하면 지지율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역과 나라는 서서히 황폐해진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정면 돌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주 사용했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잡새들의 시샘에 눈 돌리지 않고 떼법에 휘둘리지 않으며 삼류 언론의 악의적인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며 현재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시장은 풀 수 없는 매듭은 잘라내야 하고 골문 종기는 터뜨려야만 완치될 수 있다며 갈등 해결에 대한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신공항 건설 부지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군이 우보 지역의 플랜 B 발언 이후 경북도와 의성군의 반발이 일어난 것에 대해 홍 시장은 나는 단순히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상대방들은 비이성적인 감정적 반응만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신공항 장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국방부 공모심사에 통과한 결과를 확인하는 규정일 뿐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법이 장소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플랜 B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 중 하나가 유치 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며 기존에 정해진 장소에 관한 조항은 사문화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 조항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현재 적용되는 법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홍 시장은 사업 시행 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수목적법인 SPC로 시행할 경우 금융이자만 14조 8천억 원이 들 수 있다는 용역 결과가 최근에 나왔다며 SPC가 아닌 시에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의 강력한 발언과 입장은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공항 갈등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하며 대구와 경북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는 지금의 상황에서 단순히 비판에 반응하기보다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또한 대구시는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협의와 조정은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신공항 건설 사업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긴장감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제3기 출범식에서 국가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현재의 저항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르며 현재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개혁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래 세대들에게 더 나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언급하며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단순히 정부의 실적이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 우리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교란되고 있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딥페이크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사회의 공존을 깨는 대표적인 악질 범죄라며 관계 부처에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길이라며 법치의 토대 위에 공존의 질서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심 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경제, 교육, 문화적 여건이 필요하지만 이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복지 정책을 통해 약자 복지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복지 정책이 자유의 가치를 확장하고 통합을 이끄는 길이라며 포퓰리즘이 아닌 실질적인 약자 복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7월 출범한 국민통합위는 청년, 사회적 약자와 동행을 주제로 활동해왔다. 제3기는 공감 상생연대를 주제로 정치적 지역주의, 경제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사회의 갈등과 미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3기 신규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국민통합위 제3기의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발표하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이번 기수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지역주의와 경제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갈등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사회 전반에 걸쳐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